자, 오늘은 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작, 기준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반드시 긍정적인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알아볼 건데요. 향후에도 뭐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의견을 개진해서 동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어제 이주열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뭐 이제 주식시장이 좀 실망했다라고 해서 조정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꼭 투자자들한테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겁니다. 우리나라 추세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쭉쭉 내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금리 이렇게 내려올 때가 사실 그 국가 경제 좋지 않을 때예요. 이때는 그 IT 버블이 붕괴됐을 때고요. 이때는 그 뒤에 이제 카드 대란이 발생했었죠, 우리가. 그다음에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거는요, 그 2011년도 그 5월 달에 남유럽, 그다음에 8월 달에 그 미국의 그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됐고, 그 뒤에 이제 경제의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그 경기 방어를 위해서 내려준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그다음에 최근 이제 경기 방어를 위해서 내리고 있죠. 유심히 봐야 될 건 예전에는 5.25%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도 5.25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높았었고,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 수준이 1.25예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내려주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그만큼 많이 내려줄 수 있는 여러 개 폭이 있었지만 지금은 1.25이기 때문에 여러 개 폭이 너무 작아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주열 그 총재께서 금리를 못 내린 이유는 이 경기 방어를 위해서 내려줄 수 있는 금리 폭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지금은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아직은 최악이 아니라고 아마 생각하고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사실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화가 상당히 위축돼서 터닝된 다음에 이게 회복되는 국면에서 이제 이걸 해줘야 금리를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소한 한두 달을 지나고 한 3-4달 정도 된 뒤에나 아마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안 좋은 거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조작 패턴인데, 기준금리 패턴인데, 여기 짙은 그레이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제 경기 수축 국면이고, 환한색이 이제 이렇게 환한 구간이 경기 확장 국면인데, 잘 보시면 경기 확장 국면에 매번 기준금리 추세가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보여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내려가는 패턴을 보였고, 여기도 이제 일부 그랬는데, 그거는 그 여기 이제 그 오일 쇼크, 두 차례 오일 쇼크 때문에 급격하게 급등했던 상황 때문에 높아졌던 금리가 내려오는 추세에서 발생한 거라, 요거 이제 다른 패턴하고 좀 다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닥에 있다 올라가고, 여기도 바닥에 있다 올라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경기 수축 국면이 되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중앙은행이 경기 수축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론 경기 수축 안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막 발생하고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줍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려서 해석해 보면, 경기 확장 국면에 이렇게 올라줬던 기준금리가 후반부에 가서 정점을 치고 다시 내려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경기 확장 국면에 올라갔던 추세가 붕괴되는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시점에 사실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거나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준다는 건 주식시장의 추세적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사실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그 좋은 투자 판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선진국 입장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같은 경우 1.75 정도 돼 있죠, 현재. 그 다음에 이게 1.5에서 1.75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5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큰 데가 있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높은데 4% 정도 돼 있죠. 하지만 그거 이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 금리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가 아니고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금리 조작은 아예 포기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요 선진국의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수축 국면을 방어할 수 있는 이 금리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리 폭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거의 제로 금리에 다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채권 이자율 가지고 조정하고 있고, 22는 제로 금리가 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1.5에서 1.50에서 1.75 사이 이 정도로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추가적으로 있다면 그거 이외에 잘 보시면 이제 중앙은행이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차트인데요. 파란색 차트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QE1, 그 다음에 QE2, QE3를 하면서 대규모 자산을 보유했습니다. 이 자산을 보유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발행해서 시장에 있는 채권 같은 것들을 매집했다는 뜻입니다. 그 채권을 매집하게 되면 그 채권 자체는 그 중앙은행의 자산으로 잡히게 되고 그 산 채권에 대한 현금, 그러니까 대금은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경제,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계 쪽이 아닌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은행 쪽이라든가 금융투자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시장에 자금을 풀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자산이 불었는데 이거는 그 금리 인하로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경기 확장에 대한 버팀, 그러니까 경기 확장으로 턴인시켜주는 미국 경제를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산을 계속 매집하면서 연준의 자산 규모를 키우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밤색 빨간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게 유로존, 그러니까 ECB 유럽중앙은행이고요. 요 연두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일본이에요. 잘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전부 다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매집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를 경기 확장 국면이 들어가면 이제 일정 수준 다 청산하면서 다시 나와서 이제 자산을 좀 줄여주고 시장의 개입을 줄였어야 되는데 사실 일본하고 유로는 아예 그 개입을 해소를 못한 상태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일정 수준 해소하고 있다가 작년 이제 8월 이후에 다시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개입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연준도 그렇고 글로벌의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 하에서 내릴 여력이 적은데 만약에 그게 소진되고 나면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자금을 뿌려줘야 되는 이 정책 QE 퀀터테이티브 이징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현재 자산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려주고 나서 금리정책이 소진이 되면 여기서 대규모로 또 자산을 매집해줘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자산을 계속 이렇게 대규모로 매집한다는 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를 계속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이전에 지금 현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들이 사실은 그 경기 수축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주열 총재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고 그 ECB의 드라기 총재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조작을 쉽게 빠른 속도로 내려주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만약에 빠른 속도로 내려주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QE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여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 보도를 볼 때 향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게 추세가 전환돼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봤던 그런 큰 사이클을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주식 투자라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